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탄핵 선고 이렇게 늦어지는 게 이유가 두 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뭐 헌법재판관들이나 뭐 헌법재판소에 있은 분들한테 막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워낙에 철저하게 지금 보안을 예. 유지하고 있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뭐 근데 가설이 한 세 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대 0인데 소수 의견을 적는 과정에서 예. 그 내용을 좀 토론하고 있다. 만장일치 만들기 위해서. 예, 그런 이제 설도 8대 있고. 0인데 무슨 소수 의견? 아, 보충 그러니까 8대 의견? 보충 의견을 예, 예, 적는 예. 의견을 이게 영원히 남을 결정문이기 예, 예. 때문에 예.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뭐 이제 한 측에서는 뭐 이 다른 의견이 있다. 근데 그것이 뭐 기각 의견 여러 가지로 또는 각하 의견 아예 이런 의견들도 있다라는 쪽에서는 뭐 이제 국힘 쪽에서는 재판관의 임명권자가 누군지 평소의 판결 성향 이런 것만 봐서 5대 3이다. 또는 뭐 4대 4까지도 네. 보는 얘기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얘기인 것 같은데 다들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시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근거 없는 추측들이 좀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유력한 게 한덕수하고 함께 선거하는 것 때문에 예. 좀 지체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그나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논리적 좀 정합성은 제일 갖고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그 증거 채택 문제나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 막판에 자꾸 그 시비를 붙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재판관 중에. 예, 재판관 중에 누군지 대충 짐작도 가고 예. 하는데 하여튼 뭐 이게 제대로 잘 안 알려지는 게 정상이고 보안이 유지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떤 식으로도 그러니까 거짓말로라도 이게 기각 의견을 낸 사람이 있다라는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던데. 그래서 뭐 희망 사항으로 저들은 뭐 5대 3, 4대 4 기각 예. 혹은 요즘 이제 본격적으로 돌리는 거는 저 토요일 날 저 성조기 집회장도 제가 가봤더니 예. 한독수를 먼저 선고해라. 두 번째가 이거는 각하된다. 그걸 맞아요. 주장하더만요. 예. 그러니까 미국 국기 그 집회도 최 의원이 가세요? 예, 저는 얼굴 아니 다 까고? 가는 길이잖아요. 얼굴 가리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무슨 조직도 위험하던데. 없는 사람이고 백수니까 그냥 아니 나 잘 몰라. 아이 왜 몰라? 아니 옛날에 제가 현역일 때는 예. TV조선이나 채널에 맨날 나와서 예. 그 빌런으로 아는데 예. 요새는 유튜브만 나오니까 그 사람도 알고리즘에 안 떠요 제가. 아. 그래서 예. 그 그냥 얼굴 까고 다녀도 그럼 누가 아니 뭐라고 선글라스 하는 사람 끼고 아무도 모자 없어요? 쓰고 갔는데 아. 몰라요 몰라 전철에서 뭐 모자 벗고 서로 뭐 나한테 막 자리도 양보해주고 그러는데 여기 앉으라 그러고 아니, 머리 하셔가지고 그냥 네. 우리 여기 할아버지 그러니까. 시위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경로석에 지하철 예. 경로석 거기 있잖아. 많이 계셔 그러니까 미국 국기가 그렇죠. 다 거긴 미국 국기예요. 깃발 두 개 이렇게 항상 꽂고 다니는. 네, 근데 그 앞에 가면은 왜 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사람들 예. 빡빡할 때. 그러니까 막 나한테 되게 친절하게 뭐도 먹어보라 그러고 저기 자리 놨다고 앉으라 그러고 막 그러던데. 어쨌든 그랬는데. 하여튼 예. 그런데 각하를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각하를 주장하는 이유는 저 뭐야 내란죄가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이 석방됐기 때문에 예. 애초에 그 실체적 요건이 다 빠졌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내란죄가 빠졌다라는 것은 형사적으로 죄가 되냐 안 되냐는 빼겠다라고 했던 것을 처음에 보고서 예, 예. 그걸 탄핵 가지고, 소추안의 예. 동일성이 없어져서 그렇죠. 소추안 그걸 써먹고 있는 자체가 거예요. 없으니까 각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기 때문에 구속해서 이동안 이루어진 게 그동안 이루어진 게 다 무효다. 예. 그게 또 이제 절차적으로 무효다.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그런데 뭐 이미 헌재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아예 딱 정하고 갔기 때문에 아 그럼요.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리고 요즘 그 한덕수 총리가 네. 이게 기각인 탄핵안이 지금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거에 따라서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쪽에서는 한덕수 총리부터 먼저 빨리 탄핵 그 선고를 해라. 예, 예. 거기서 만약 그러니까 이쪽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잖아요. 네. 한덕수가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나 뭐 각하가 돼버리면은 저기 누구야? 마흔여기 한 조한창 정계산 재판관을 뒤이어서 이제 최상목 대행이 임명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건 자동으로 무효가 이건 된다. 무효다. 그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자동 각하다.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장도 들었는데 그것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 그렇게 해서 무효면 최상목이가 거부권에서 한 것도 다 무효고 그 법안들 다 효력 발휘해가지고 그럼 특검 바로 출범해야 됩니다. 좀. 그때 거부권 그럼 한상목이나 아니 한상덕이나 최상목이 한 것도 다 무효 그럼요. 그렇지. 그렇게 거기에 되면 또 그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에 터잡아서 한 행위는 다 무효라는 거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도 법률안 거부권도 다 거기에 같은 권한에 의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함께 무효가 돼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기각을 주장하는 사람들 뭐 5대 3, 4대 4 얘기할 적에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 댓글도 달고 열심히 홍보를 한다길래 제가 일부러 그 캡처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소개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논리가 탄탄해요. 보셨어요 혹시? 아니 잘 보지 기각 않아요. 주장은 첫 번째 네. 기각 소추 사유가 5개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 일일이 반박을 해 논리적으로. 어. 훌륭해요. 1번이 뭐예요? 저기 포고령 계약 비상계엄 요건을 국무회의, 갖추지 않았다. 국무회의 안 요건을 했다. 갖추지 예, 않았다 예, 이거잖아요. 예. 절차적으로. 약도 안 먹고 비상계엄을 절차를 다 지키면서 하는 계엄이 어딨냐. 이게 이제 항변. 그건 그래서 나도 기각되는. 이양 포고령 위반이라고 하잖아. 예. 정치활동 금지 뭐 이런 거. 비상계엄. 비상계엄인데 그러면 정치활동을 다 하게 놔두냐. 정신 좀 차려라. 그래서 기각. 멋지죠? 3. 국회 선관위 기능 무력화 3번 4번이잖아요. 예. 사망. 비상계엄인데 그러면 폐악칠한 국회를 봉쇄도 안 하면 뭐하러 계엄을 하냐. 그다음에 4항 선관위에 대해서는 너네들은 선관위 가족회사 비리를 보고도 왜 대통령이 선관위를 장악한지를 지금도 모른다는 거냐. 부정선거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기각. 중국. 어찌잖아. 5번 체포 명단 지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오염된 자료다. 홍장원이 만든 거다. 파면됐네 그러면.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자백을 하면서 기각이라는 거니 어떻게 아무리 헌법재판소장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윤석열 복귀한 다음에 나 헌법재판소장 시켜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그런 설은 있죠. 너무 훌륭해. 얘기들이 예. 헌법재판관을 노리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복귀를 하면 나를 시켜주지 않겠냐라는 헌법재판관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걸 기각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최강욱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냥 들어도 말이 맞지 않는 그 상식적으로 이런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아까 그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만약에 이제 한덕수가 돌아가면 최상목이 한 게 다 무효고 그럼 재판관 임명도 무효고 무효인 사람에 의해서 재판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탄핵도 다 기각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헌법 65조에 보면 탄핵이 소추되면 그 공무원은 직무 정지된다라고 명문이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의 권한은 지금 합법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거고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뭐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그건 미래효밖에 없어요.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탄핵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헌법에 의해서 정지된 게 합법이고요. 그래서 최상목이 한 모든 행위는 다 합법이죠. 다시 이 과거효가 있고 소급효가 있고 이런 게 없어요. 다시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게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된 것도 다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거는 뭐 우리가 그냥 설명해야 헌법만 돼. 봐도 있고 윤석열 규정만 봐도 변호인 있는 측에서도 거예요. 지금 이거라서 한덕수 먼저 빨리 선고하라고 지금 이 말씀하신 그 논리 갖고 그 논리를 그럼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네 그러면은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알면서 그러는 이제 거죠. 이렇게 속이는 거죠. 사람들한테 뭐라도 먹을 거리를 제공을 해야지. 뗄감을. 막을 쓰잖아요. 그렇지, 뗄감이 그렇지. 있어야 되니까. 원희룡 장관이 삼시를 패스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 제일 주장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이게 한덕수가 돌아가면은 그동안 이제 최상목이 한 모든 행위가 다 무효다. 그러면 나란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럼 다 그거 뗄감 제공해서 그 코인팔이 돈 유튜버들 그럼요. 돈 버는 게 목적이구만. 이것도 진짜 너무 나빠. 보면. 나쁜 거는 요즘 좀 사실 좀 측은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해서 저거 참 그렇죠. 나중에 저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애잔한 사실 몸부림인데 그 자기들끼리는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작 제가 그 정광훈이 나타나는 장면이 궁금해가지고 그거 올라가서 봤거든요. 그 막 엄청나게 막 광적으로 열광할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지도 않고 토요일날 보니까 거기 가서 다 보셔. 나 겁나서 난 거기 못 가고 있던데. 아니 선배님이 키가 크니까 그렇지 나는 이렇게 싹 다니고 그것도 파란 옷 하긴 입고 그렇지. 최 의원님이 약간 좀 험하게 생기셨잖아. 그렇죠.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성조기 하나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서 다니시다가 머리에 걸리면 이렇게 아니 성조기 저는 이렇게 그런 보여주세요. 거보다 제일 충격적인 건 그거였어요. 우리 집회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젊은 부부가 한 40대 중반쯤 됐겠더라고. 애 하나가 한 7, 8살 된 딸내미랑 같이 이렇게 전철 지하도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난 당연히 우리 집회장으로 갈 줄 알았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해맑고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분들이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고. 그 성조기 집회장에 간 거야.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어서 나는 우리 집회도 태극기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글로 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이 좀 이번에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그 멀쩡하다기보다는 하여튼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선량해 보이는 일반 시민처럼 그렇지, 보이시는 그렇지. 분들이 그러니까 종교로밖에 설명을 그게 못 안타까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종교라고 말할 수도 없지. 사이비 종교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개신교가 1994년 이래로 계속 신자가 줄어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만회하고 그 비즈니스인데 예. 특히 이제 신앙적인 저기가 아니라 장사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대형 교회는. 예. 그러면 그 비즈니스가 뭔가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지금 이 내란 아이템을 택해가지고 악쓰는 걸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망하는 길로 저는 지금 이거를 그렇게 가는 거죠. 동의하고 분석을 이제 사회학자분들이 앞으로 꾸준히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번에 이제 드러나게 된 이 극우화 중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일부 기독교 교회들의 역할이 있는데 특히나 여러 대학교에서 왜 학생들이 탄핵을 반대한다라면서 집회하러 나온 친구들이 집회하기 전에 둘러싸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모습들을 예. 시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킨다, 목사님이 주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실행하자. 이게 종교의 영역으로 신앙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교회의 움직임이 차별금지법 할 때부터 해서 굉장히 민주당에 반대한다. 이제 거기 세력들이 악의 세력이다.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이 반대하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들이 정합하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연구나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멘탈리티를 따지면 비슷하잖아요. 어차피 지금 저 윤석열이 탄핵되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분들의 마인드는 이게 왕조국가 신민의 자세지 그 주권자인 시민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국가에. 예, 그럼 예.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왕으로 떠받드는거나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라서 100%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서 성적이 흔드는거나 똑같은 거죠, 뭐. 메커니즘은. 그 지난주에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 전원일치로 탄핵안 기각됐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이거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던데 어쨌든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쨌든 그 입장을 깬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의도된 기획 아니냐. 그러니까 전원일치로 어쨌든 탄핵안을 감사원장을 기각하면서 네. 바로 우리는 헌재는 어떤 그런 일반인들이 말하듯이 편향성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아, 기각하나 인용하나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그러니까 8명 전원일치로다가 하는 거 편향성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거 편향성이나 이런 거 시비 걸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던데 나 그거는 그럴듯하게 느껴지던데. 네, 그건 빌드업 과정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소위 국힘이 원하는 쪽에 지금 결정이 먼저 나왔잖아요. 검사나 저 누굽니까 최재 같은 경우에. 예, 예. 그러면서 환영한다는 얘기를 그렇지. 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 파면하면은 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럴 수 없는 일이고 예. 나머지 사람들도 하고도 뭔가 이게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덕수는 지금 선거만 되면은 당연히 이겨서 돌아올 걸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 저기 좀 대표적인 거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했다는. 그게 탄핵안 사유 중에 네, 첫 첫 번째 번째잖아요. 가장 큰 거죠. 예. 근데 최상목은 1명만 임명 안 한 건데도 위원이라고 명백하게 헌재가 지금 결정을 했는데 그랬죠. 그러면 3명 임명 안 한 사람을 복귀를 시키면 저건 위원이긴 하지만 총리 자리에 있어도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총리는 앞으로 대통령은 위원적인 행동을 해도 계속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라서 자기 부정이 돼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저 쟁점을 가지고 재판관들 사이에 뭔가 의견이 갈라질 수 있는 측면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시간이 간다. 이런 한덕수 얘기가. 총리도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상이죠. 한덕수가 뭘 제 의견에는 일단은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에 대한 탄핵 기각된 거는 예. 증거 부족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수사가 필요했던. 그러니까 이게 탄핵 사유는 충분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땅땅땅 하려면 사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의사였다 그걸 본인들이. 안 보냈잖아 하나. 그렇죠. 보검에서 그걸 안 보내서 수사 기록을.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증거가 없으면 동전을 넣어야지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스러웠을 수 있고 그래서 원칙에 따라 기각했을 수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 부분은 사실은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 방조하고 뭐 묵인했다 부분이나 이런 건 아직 증거가 부족할 수 있고 그리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부분이나 아니면 뭐 김건희 거부권 행사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한덕수가 공동으로 국정 운영을 시도했다라는 부분도 다소간에 아직까지는 좀 덜 밝혀진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거부한 거는 확실하게 그냥 이미 끝난 과거지사고 이건 증거가 명백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판단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도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셨던 뭐 한덕수가 돌아오면은 뭐 최상목이 그동안 한 거는 무효다라는 그 말이 안 되지만 만약에 예.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전제도 깨지는 거고요.
그 최상목은 그걸 예상하고 보니까 지금 대통령 놀이 정말 심취해 있는 것 같던데. 와, 저는 최상목이 그렇게 환하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인지를 처음 봤네. 공사 졸업식 가가지고 막 진짜 요새 상목이가 아니고 하목이라고 하시던데 진짜 하목이더만. 어쩜 사람이 그렇게 상중하에 천진단만에. 최하목. 뭐 최상목 그래. 출마설이 있잖아요 지금. 그 외신하고 외신하고 대선 인터뷰하면서도 혹시 뭐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에 크게 너털 웃음을 터트렸다. 뭐 이런 이제 오늘 기사도 사설에도 있고. 보니까 그게 나오긴 나오던데 최상목 정말 이번엔 나인가 뭐 그거 생각하고 네, 있는 나- 거. 그럼요. 제가 네. 세계적으로 알려진 김문수 지지자잖아요. 근데 김문수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보면은 최상목으로 김건희 갈아타시나요? 출마설도 있어요. 김건희. 난 김건희를 지지할 거야. 김건희 나온다고만 하면 김건희 정광훈 둘이 경선한다고 그 흥행 된다고. 근데 김건희는 위헌이란 설이 있더라고요. 김건희 정말. 우리나라는 재임이 안 돼요. 대통령이 한 번밖에 안 단임제인데 한 번 더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명의신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 명의 실질적인 찾으려 대통령이었기 나온다고. 때문에. 예. 그래서 다시 나오면 실질적으로 재임이기 때문에 위헌 소송 걸 거라고. 알고 그런 막 얘기들이 개나소나 뭐 있더라고요. 출마 자격도 없는데 예비후보 등록했다 그러고 막 하길래 이준석은 지금 출마 자격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등록하려고. 어차피 다 똑같아. 출마 자격 없는 것들이 등록하는 거는. 예. 제가 오바마한테도 연락하려고 그래. 여기 와가지고 등록하라고. 나도 할 테니까. 오바마? 네. 오바마한테는 왜? 출마 자격 없는 사람이 등록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니까 이준석이가 해가지고. 미국인도 할 수 있고. 그럼 나도 하고. 뭐 완전 그 강아지 판으로 가네 그냥 전부 다. 그러니까